네, 저는 이제 우리 FIS에서 근무하는 그 김판규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쪽 보안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그 보안 관제 쪽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파트 쪽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지금 뭐 지능형 통합 보안 관제 및 자동화 구축 사례 뭐 되게 그 거창한데, 사실 저희가 실제로 스플렁크를 어떻게 구축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는 이제 소아를 어떻게 구축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례들은 정성적인 부분은 되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가 좋아졌다, 빨라졌다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 정량적으로 어떤 게 실제로 좋아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관제적으로는 어떤 게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그 도입 배경하고 뭐 구축 방안들, 그리고 저희가 구축했던 내용, 그 주요 내용하고,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FIS라는 회사에 지금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뭐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회사 소개를 좀 적어야 돼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합금융 IT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게 토탈 아웃소싱 회사라고 해서 이제 개발, 그제 운영, 보안 이런 전체적인 뭐 IT 인프라부터 개발까지 모든 것들을 그 계열사에 대한 업무를 IT 업무를 처리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한 15개 계열사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보안부터 IT 전반적으로 업무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도입 배경입니다. 도입 배경은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계열사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안 장비가 사실 상당합니다. 저희가 방화벽 IPS만 해도 저희가 한 300여 대 이상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보안 장비까지 하면 1000여 대 가까이 보안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 장비들을 통합 관리하고,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자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스플렁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이건 최초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구축한 이제 심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이거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스플렁크 사실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그 뭐 POC도 하고 이렇게 많이 구축을 이제 테스트를 해봤지만, 어쨌든 뭐 여러 이제 SIM 제품들이 있고, 저희는 그 전에는 이제 ESM이라는 그냥 일반 그냥 보안 분석하는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SIM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ESM과 비슷한 방식으로 일단은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SIM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구축했습니다. 기본에 이런 이제 수집, 저장, 분석 이런 것들을 뭐 기존 ESM이나 SIM이나 마찬가지로 다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보안팀에서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지만, 실제로는 대시보드 같은 것들은 이제 C레벨이나 아니면 운영자 관리자들의 대시보드가 사실은 저희는 보지 않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대시보드를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구축했을 때는 이걸 아예 아예 외부 개발로서 대시보드 디자인을 구축해서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관제 업무 처리 시스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관제를 하게 되면 하루에 관제가 몇 건이 처리하고 지금 언제 얼마만큼 처리가 되고 있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보고자 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제 업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최근 티켓 시스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보안 관제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공격이 들어왔고 어떻게 이 공격을 처리했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제 업무 처리 시스템도 이제 별도로 이제 개발로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 3년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SIM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강력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나 관제 업무 처리 시스템을 이제 별도로 이제 개발하다 보면 개발비나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용이하지 않거든요. 사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안 데이터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늘 바뀝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늘 바꿔야 되는, 수정을 해줘야 되는 이슈들이 있고, 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제도 실제로 그 보안 장비들이 바뀌면서 관제의 방식이나 분석 방식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바뀐 그런 분석 방식들을 이 개발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개발을 막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발을 맨날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2년, 3년 정도 전쯤에 이제 이거를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아키텍처를 아예 SIM을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여기 이제 수집, 저장, 분석은 기존하고 똑같고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아까 티켓 관리 시스템, 그리고 티켓 관리를 이제 사후 분석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그 대시보드를 이 SIM에 아예 통합으로 다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SIM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개발을 아예 SIM에다 다 넣으면서 한 2, 3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 SIM 실제로 그 스플렁크는 저희가 대시보드를 개발을 하거나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개발자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쉽게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넣어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소아라는 그 제품들이 많이 생기면서 관제를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안 장비에서 실제로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그 차단한 내용을 분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왔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그 여러 시스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하던 것들을 한 시스템에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많이 높아졌고, 이런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응이 사실 상당히 좀 빨라졌습니다. 주요 구축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구축했던 내용을 이렇게 더 약간 도식화한 건데요. 실제로 저희는 보안 시스템에서 있는 보안 부서에서 있는 보안 시스템을 전부 다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안 이벤트를 다 심에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석된 이 심에 수집된 그 부분을 그 이상징후 탐지나 외부 침해 위협, 그다음 정보 유출 탐지, 그 내부 이상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이제 분석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외부 위협 정보들도 있는데 뭐 키사나 금융보안원에서 주는 그 위협 정보들, 그리고 글로벌에서 하는 CTA 정보들을 같이 이제 받아서 보안 관제에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를 도입하면서 여기서 이제 분석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위협을 다 자동으로 차단하고 그 분석하고 하는 것까지 일원화됐고요. 그리고 실제 관제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다 보니까 망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에 대한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 하려면 또 외부 PC에 가서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내부로 들어와서 또 확인하고 하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소아를 구축하고 그리고 내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외부 이 위협 우리가 분석을 주로 관제에서부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후이즈 뭐 검색이나 뭐 바이러스 토탈, URL 스캔, 뭐 스팸하우스 이런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위협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저희 있는 것들을 외부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상호 연계를 지금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된 거를 바탕으로 이제 구축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도 사실은 한 4, 5년 정도쯤에만 해도 스플렁크에서 이제 대시보드를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좀 이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때는 저희가 봐도 좀 그 디자인적으로 좀 만들기는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8점대, 9점대 가면서 대시보드 스튜디오라는 게 이제 스플렁크 앱에서 생겼고, 그 스튜디오 앱을 이용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스타일의 대시보드를 모두 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플렁크 안에서 아예 대시보드를 그려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곳하고 좀 다르게 SIM을 도입을 하면서 최고 이제 저희 고민했던 거는 이제 기본의 보안 관제에서 분석하던 거 이외에 저희가 좀 관제 분석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거기에 이제 외부 접점 구간에 대해 있는 이 데이터입니다. 사실 이게 스트림 데이터라고 하는데 스플렁크는 스트림 데이터를 직접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림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해서 직접 분석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했습니다. 사실 별도 솔루션도 뭐 가능은 합니다. 별도 솔루션에서 이제 다 해서 분석할 수 있는데,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연계를 빠르게 관제적으로 분석을 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원 시스템이 있는 게 사실 편하죠. 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부 설계를 했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주요 구축 저희가 내용은 이제 스트림 데이터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관제 공격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금융회사다 보니까
공격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하루에도 한 100에서 200건 정도 차단하는 건수만 그 정도입니다. 자동 차단은 빼고 한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하는데 저희는 공격이 많이 들어와서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별도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패킷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이제 관제 정책에 이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스트림 데이터에는 우리가 IPS에서 공격을 이제 탐지를 하면 IPS에서는 뭐 256바이트 이렇게 바이트 수가 제한이 돼 있어서 그 공격 패킷을 끝까지 다 볼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뭔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어떤 공격이 들어왔는지 실제로 보고 싶으면 사실 볼 수는 없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림 데이터를 받았고, 스트림 데이터 안에는 실제로 IPS에서 분석해서 보여주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공격 IP가 실제로 그 공격 이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여기 스트림 데이터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스트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분석을 하고 실제로 공격한 패킷을 그냥 차단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패킷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공격 패킷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떠서 저희 쪽 실제로 홈페이지에 한번 날려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응답값이 오고 실제 어떤 내용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내용을 분석을 하고 저희 쪽에 내부로 차단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트림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시보드인데요. 이건 저희 회사에서 간단하게 이제 만든 대시보드인데 이런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대시보드를 기존에는 사실 만들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시키고 개발해서 수정을 하고 또 수정된 데이터를 또 개발 변경 요청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스플렁크에서는 이런 디자인 대시보드를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백판 이렇게 그냥 GIF 파일 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스플렁크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제공해 주는 내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대시보드를 좀 구현이 좀 쉽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쉽게 구축해서 쓰고 있고, 이 대시보드는 실제로 C레벨에서 뭐 보는 게 아니고 보안 담당자들도 일부 이제 활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안 관제 저희 메인 대시보드인데요. 뭐 사이버 위키 대응 현황이라든지 관제 처리한 현황이라든지 어떤 계열사에서 공격이 들어왔는지, 뭐 디도스는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대시보드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전에는 SIM 부분이고 지금은 소아 부분인데요. 소아는 저희가 이제 소아를 이제 구축하면서 이제 관제 프로세스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넣고, 그리고 관제에서 좀 손이 덜 가게 좀 손이 많이 가는 실제로 손으로 실제 하는 업무들 좀 줄이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보안 관제 프로세스를 아예 소아에다가 전부 다 시스템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안 관제들이 처리하는 업무를 일일이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보안 관제들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능력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상향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화를 했습니다. 소아에서 저희는 이제 뭐 여기 9개 있는데 뭐 나머지 더 있지만 어쨌든 이게 주요 이제 처리들, 위에 해킹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APT 공격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금융보안에서 주는 공격 IP들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별건 아닌데 금융보안에서 막 한 번에 막 300개에서 500개씩 막 IP를 줍니다. 차단하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관제적으로 차단하는 데만, 관제자가 그 방화벽에 넣는 데만 한 명이서 한 반나절을 집어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악성 사이트 차단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단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저희가 그 플레이북을 만들고, 그런 만들어진 플레이북을 이런 메인 플레이북은 저희 한 96개가 있는데 하이 플레이북까지 하면 한 200개 정도의 플레이북을 만들어서 실제로 분석 부분, 그리고 차단하는 부분, 그리고 보고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런 플레이북이 자동화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하는 거는 제일 크게 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분석을 자동화하는 거, 그 다음에 위협 차단을 자동화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분석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토탈,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오고 악성 코드를 확인했을 때 기본 보안 솔루션에서도 탐지를 하지만 저희가 실제 이게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제로데이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상호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글로벌 회사에 있는 데이터들도 필요하죠. 분석을 해서 같이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분석 자동화는 이런 바이러스다 후이즈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위협 차단을 또 이제 자동화 최대한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완전 자동화도 할 수는 있지만 담당자 통해서 이제 반자동화죠. 거의 뭐 확인만 하고 딱 누르기만 하면 바로 차단되게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화벽하고 뭐 웹 컨텐츠 차단하고 웹키퍼 같은 것들, 그다음 스팸, 뭐 APT, 뭐 NAC 등을 통해서 내부 네트워크를 완전 격리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사람 수동으로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도입 효과인데요. 저희는 그 도입 효과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소아를 뭐 최초로 구축한 것은 아닌데 좀 거의 금융권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구축하다 보니까 되게 문의도 많이 오고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장표부터는 그 SIM하고 소아에 대해서 아예 정량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심은 이제 그 스플렁크에서는 뭐 보안 솔루션이라고 쓰진 않지만 스플렁크는 그냥 빅데이터 플랫폼이잖아요.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든지 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화면을 올리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주 용이하고 저희가 뭐 어렵지 않게 개발을 해서 이제 반영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SIM을 도입을 하고 지금 보안 관제 위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보안 관제 아닌 보안팀에서 써야 되는 그런 분석적인 부분을 별도로 아예 다 개발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뭐 개발 업체를 끼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예 만들었죠. 좀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내부 정보 유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이제 개인별이나 사용자별 내부 정보 유출, 그 개인 정보를 얼만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보유한 개인 정보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고 그런 사용한 그 개인 정보들을 어떻게 개인별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까지 저희가 좀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플렁크 제공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이상치를 탐지하고 그런 것들 분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뭐 외부에서 뭐 요청해 보니까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구축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예 내부적으로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보안 시스템 장애 모니터링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안 시스템이 뭐 전체 1000여 대 가까이 있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장애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생사 감시 관련된 이벤트를 전부 다 수집을 하게 되고 그런 수집된 이벤트를 가지고 아예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뭐 외부 한 3억 이상 하는 솔루션인데 내부 심으로 아예 구축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만 쓰는 특이한 이제 구조인데 이제 보안팀에서는 사실 출입 관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MDM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안에서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출입 통제까지 같이 전부 다 보안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출입 통제 시스템 사실 이게 분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보안 우리가 흔히 아는 보안 솔루션하고 아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데이터도 다르고 그리고 데이터를 오는 형식이나 분석하는 형식도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런 출입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심에 이제 스플렁크로 다 수집을 했어요. 이벤트를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고 그렇게 해서 분석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뭐 MDM하고 이제 미술처자가 이제 접근을 한다든지 그리고 비인가 그 출입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외부 직원이 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입 카드를 반납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출입 카드가 뭐 쓰지 않아야 될 곳인데 자꾸 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보안관제 업무 처리 시스템인데 초기 구축했을 때는 한 2억 정도 구축 개발 비용이 들었지만 지금은 아예 스플렁크 안에다가 아예 저희가 대시보드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까지 그래서 구축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SIM에서 저희가 좀 좋게 생각하는 스플렁크가 좀 좋게 생각한다는 하는 거는 저희가 머신러닝입니다. 저희가 머신러닝, 뭐 AI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이제 안 하죠. 지금은 관제 쪽으로는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인지를 좀 분석을 자체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한 11개월 동안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기 보면 뭐 원 IP 멀티 IP 이게 이제 그 IP 스캔이죠. IP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방화벽 이벤트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한 방화벽에 하루에 한 4억 건 정도 이벤트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플렁크는 이런 머신러닝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런 룰을 개발을 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희는 뭐 이거는 좀 덴시티 펑션이라는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탐지를 했었는데 상당히 탐지가 잘 되더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그 인계치 기반으로 걸어놨던 것보다 실제로 상당히 탐지가 잘 돼서 지금 관제적으로도 잘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계속 물어보시는 외부에서 계속 물어보셔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보안 관제는 이렇게 진행을 보통 하죠.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탐지하고 분석하고 IP 추출해서 확인하고 뭐 블랙리스트 조회하고 보안 시스템 접속한 다음에 방화벽 차단을 합니다. 여기까지 아무리 빨리 해도 2분 안에는 할 수 없어요. 사실 사람이 이제 방화벽 들어가서 막 이렇게 차단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아예 자동화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소아에 다 자동화시켜서 실제로 확인하고 클릭만 하면 1분 안에 다 차단됩니다. 모든 시스템에서. 그래서 뭐 공수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뭐 한 120건을 기준으로 보면 한 건당 한 2분 정도 절감하니까 하루에 한 4시간. 그러니까 4시간의 관제 인력이 4시간 정도의 업무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관제 인력을 줄일 수도 있지만 사실 관제 인력을 줄이는 것보다는 관제 인력이 이런 쓸데없는 일을 줄이고 분석 업무를 좀 강화해야 저희가 관제를 좀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는 많이 접근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저희는 사실 외부망은 저희가 되게 많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그 곳만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차단하는데 2분씩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차단하는 건들이 뭐 한 200개씩 넘으면 거의 차단을 하기 불가능하죠. 물론 자동 차단하는 거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데 저희는 외부망에서 대략 한 10개 구간의 외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아로 아예 우리 금융 그룹 한 곳에라도 공격이 들어오면 모든 그룹에 전부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자동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이 하면 한 5멤버스 정도, 5명이 더 필요한 업무를 아예 지금은 이 자동화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것도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건데 이제 금융보안은 위협 차단이죠. 이런 것들 뭐한 4, 500개씩 IP 주면 이거 손으로 쳐서 넣는 데만 해도 한 4, 50분 가까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도 소아로서 자동화해서 한 5분 안에 아예 다 차단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제 보안 관제를 주로 하고 보안을 주로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금융회사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주로 안 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 쪽 이제 환경이 바뀌고 클라우드 쪽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클라우드 쪽 아키텍처를 포함해서 내부 온프라미스 환경하고 그 클라우드 환경의 그 내용을 포함해서 스플렁크에서 전부 다 분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관제적으로 좀 이렇게 클라우드 쪽 데이터를 좀 보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런 보안 데이터들하고는 상당히 데이터가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사실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스플렁크에서는 저는 좀 ES를 쓰고 있는데 보안 그 플랫폼에서 이런 관제적인 것들을 자동으로 좀 분석을 좀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또 활용해서 앞으로 좀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머신러닝인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는 머신러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웹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 뭐 IPS나 보안 장비들에서 놓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좀 더 관제적으로 확장하고 그렇게 확장된 걸 바탕으로 관제를 좀 잘 하도록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은 처음에 스플렁크를 구축했을 때는 되게 좀 잘 몰랐습니다. 스플렁크가 뭔지를 잘 몰랐고 뭐 좋다고는 했는데 얼만큼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지만 이번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얼만큼 이 대단한 힘을 가지는지를 사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플렁크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상상했던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웬만큼 다 개발할 수 있고 스플렁크 안에서 그러니까 그 개발적인 부분이 완전 생 개발이 아니고 스플렁크에서 제공해주는 그 API만 가지고도 웬만한 거는 다 대시보드부터 머신러닝까지 다 구현이 이제 가능하게 돼서 저희는 좀 활용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것들은 보안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되게 좀 이슈가 많죠. 그리고 뭐 좀 더 활용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른 데도 되게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좀 진입 장벽 없이 쉽게 좀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저희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것도 그 예전에는 되게 뭐라고 했나 좀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하고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했었는데 이 스플렁크 저희가 보면 아까 하루에 한 4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머신러닝을 돌립니다. 4시간 간격으로 이제 머신러닝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을 해도 현재 인프라로 해도 전혀 문제없게 분석이 가능할 정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는 잘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